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보선의 충격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겼지만은 국민의힘이 바뀌어져야 한다. 개파 싸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완전히 황골탈퇴해야 한다. 이른바 대깨문 같은 강성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먼저 개혁을 하느냐에 의해서 다가오는 대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금 대충 분위기가 세대 교체 분위기입니다. 젊어져야 한다. 2030 중도가 오랜만에 우리 편을 들었으니까 이 지지세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젊어져야 한다. 어제 오선인 당대표감인 서병수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산업화 세대는 뒤로 물러나자 하는 일종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세대 교체론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 여론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의 제목은 국민의힘 비영남 탄핵 후 세대가 주도해야 가망이 있다. 당장 중진들부터 모두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보수 정치 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은 영남 출신 의원들이 뒤로 빠져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할 정도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면 정치적 악역도 불사하며 재집권을 위해 앞장서야 할 텐데 지역구 보전에 더 큰 관심이 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의원들은 민심의 요구에 더 치열하다. 그리고 탄핵 이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당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영남 출신들은 사실은 공짜로 된 것 아니냐. 물러나라.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탄핵과 관계없는 초선, 길어봤자 재선, 특히 초선 그룹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원내대표도 중요하지만은 당대표가 주관을 해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 체제를 갖추고 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 당헌에 의하면은 대선 4개월 전이니까 오늘 한 11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되니까 어차피 이번에 당대표를 뽑아도 한 4, 5개월 일할 사람이니까 일단 20대, 30대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40대, 50대 그룹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30 세대의 형에 해당하겠죠. 형 또는 누나, 형. 그러니까 이게 부자간이 아니라 2030과 대화를 할 수 있는 40, 50 세대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나와야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미지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참 잘 쓴 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며칠 지났는데요. 이게 매일경제 노원명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지난 11일에 썼는데 이분이 오피니언 부정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1970년대생 국민의힘 대표가 나온다면은 노원명 칼럼입니다. 이 글은 보선 이후에 써진 칼럼 중에서 아주 대표적 칼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장도 아주 좋고 이 정치를 보는, 시국을 보는, 그리고 이 정치판을 보는 눈이 아주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 30대 의원 2030 세대 의원 5명, 그리고
81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 반성문을 냈는데 별 감동이 없다. 그들은 지난 1년간 당의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초선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젊은 유권자들이 고민을 공감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에 당헌 당규를 바꿔가며 후보를 낸 점, 무리한 검찰개혁, 내로남불 행태 등을 대표적 잘못으로 꼽았다. 그 반성은 너무 쉽게 들린다. 선거 패배로 하루아침에 통렬한 깨달음이 온 것인지 원래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 인물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만에 민주당 초선들의 잘못은 단지 선배들 뒤를 졸졸 따라간 데 그치지 않는다. 이 당의 상당수 초선들이 지난 1년의 폭주 전면에서 홍위병으로 뛰었다. 나는 민주당 초선이라고 하면은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서울 동작을 출신, 이탄희, 황운하 같은 이들이 떠오른다. 그들의 의정 활동과 발언을 지켜보며 참 억지스럽고 거칠고 막무가내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오해인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 상당수는 좋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좋은 시민이 되기도 어려운 도덕성과 교양머리를 보여주었다.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천이 얕으면 숨겨야 하는데 이들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등장해서 인격의 미천을 마구 드러내고 그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민의식 제고와 교양 함량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반성을 고민하든가 해야 한다.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민의 교양도 없는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 노릇한다고 그것도 또 반성 꼴이나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반성에도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새 모녀 살해범이 느닷없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숨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아니라 분노를 느꼈다. 입만 갖고 하는 반성은 상대를 놀리는 것처럼 들린다. 민주당 초선들은 반성문이 너무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지 않을지 생각했어야 했다. 당대표 경선 체제에 들어간 국민의힘에서는 1970년대생들의 당권 도전 이야기가 들린다. 김웅, 윤희수, 강민국 의원이 정확히 이 범주에 들고 1969년생인 김미애 의원도 그 또래다. 나는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힘 평균을 상회한다고 확신한다. 1년간 의정활동이 나름 성실했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목소리를 많이 냈다. 민주당 초선들과 달리 진영에 매몰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점잖고 상식적으로 보인다. 아주 호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이 국민의힘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세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나오는 상상은 흥물이 된다. 1970년대생들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 역사상 가장 유능했던 세대를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가장 삐딱한 세대를 형으로 둔 세대다. 삐딱한 세대가 주류가 된 시대의 정치 지형은 86 운동권 내 무능한 보수의 구도로 굴러간다. 삐딱한 세대에서는 가장 삐딱한 이들이 권력을 잡고 보수마저도 무능하다는 게 특색이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하다는 것이다. 그 당의 중진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점잖은 사람들이 많지만 대개는 곁불이나 쬐는 실력들이다. 정권보다는 당권, 이념보다는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는 위인들이다. 워낙 무능하기에 애당초 승부가 될 수 없는 지난 보궐선거마저도 그렇게 가슴 졸이며 치러야 했다. 새 당대표에 익숙한 인물이 뽑히면은 내년 대선은 새 당대표에 익숙한 인물, 닳고 다른 그런 사람이 또 뽑히면은 내년 대선은 몇몇 배 더 가슴 졸여야 한다. 1970년대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도 바꿔놓을 것이다. 86과 그들의 홍위병 같은 초선들로는 젊어진 국민의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덜 삐딱한 사람들로 대표 얼굴들을 교체하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동반 상승이 가능해진다. 정말 근사한 상상력입니다. 야당이 달라지면 여당도 달라지고 결국 정치가 달라지고 정치가 지금과 같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거 뭡니까? 이 깽판꾼들
이런 자들의 설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의 정치로 바뀔 것이다. 1970년대생의 전면 포진한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절망적인 한국 정치의 교착 국면, 삐딱이 대 무능이를 타개한다는 의미가 있다. 내친 김에 내년 대선 후보도 1970년대생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 상황이 인물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세훈은 1년 전 서울 광진을에서 정치 초짜 고민정에게도 지는 굴욕을 당했지만 시장 후보 단일화 드라마를 거쳐 완벽히 부활했다. 정치라는 드라마는 쓰기에 따라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1970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52이다. 지도자 하기 딱 좋은 나이다. 70년대생이면 지도자 하기 좀 딱 좋은 나이다. 인물도 능력도 된다. 대권 후보 안 될 이유가 뭔가? 윤석열을 어떻게 모셔오겠다고 공약하는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한심한 일이다.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 1970년대생과 윤석열이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으면 흥행이 될까? 안 될까? 윤석열을 모셔와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산 이전에 대선 흥행의 판을 키울 생각부터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대표 경선에 1970년대생 주자들이 대거 뛰어들어야 하고 앞으로 1년간 국민의힘 전면에서 얼굴을 내비쳐야 한다. 사령부를 점령하라는 것이다. 정말 잘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야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란 말이 있습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가 아니고 초선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대통령 후보 될 사람, 당대표 될 사람 왜 안 나오느냐? 는 이 이야기입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기회는 왔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느냐? 세대교체. 우리 정치 역사에서 세대교체가 바로 5.16입니다. 1961년 5.16을 주도한 사람은 40대 초반의 박정희와 30대 후반의 김종필 두 사람이었습니다. 40대, 30대가 집권을 딱 하니까 한국의 이 지도층이 20살이 줄어들었습니다. 20살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0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부 역강한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를 끌고 가면서 압축적 경제성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특히 보수층이 세대개혁을 할 때입니다. 세대교체를 할 때입니다. 젊어져야 합니다. 이 1970년대생, 40, 50 세대, 초선, 재선, 여러분들 야망을 가지십시오. 어때 국회의원은 102명이나 되는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불임정당 아닙니까? 이러면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안에서 근사한 후보 내고 바깥에서 윤석열과 경쟁 한번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안철수에 매달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생, 자력, 자조, 자주. 감사합니다.